안녕하세요, 현목코치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크 시즌이 되면서 우리 가까이에 파크를 즐길 수 있는 파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파크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안전하게 나의 점프 실력을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점프대의 형태에 따라서 점프를 뛰는 방법이 좀 다른데, 어쨌든 오늘은 바니업을 이용해서 점프대에서 점프를 뛰는 이런 테크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시범 영상 잘 보셨죠? 이제 이 점프를 뛰면서 우리가 이 점프대에서 두 가지 형태의 점프를 기본적으로 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베이직 점프, 그 다음에 레이싱 점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해볼 게 뭐냐면 바니업을 이용해서 점프를 뛰어보는 거를 할 텐데, 일단 바니업을 이용해서 점프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형태의 점프대에서 하는지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점프대를 한번 보시면 요게 보통 우리가 베이직 점프나 레이싱 점프를 처음에 익혔던 점프대들은 요 도양면, 요 키커라고 하거든요. 이 키커가 이렇게 곡선이 아니고 보통은 직선으로 해서 앞으로 뻗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연장선으로 해서 위에 꼭지점 부분이 잘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바니업으로 점프를 해봐야 되는 이런 것은 이렇게 뒤로 말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R값이 있다고도 하고 이렇게 말려있는 점프대라고도 하는데, 요 말려있는 점프대에서는 베이직 점프처럼 스트레이트하게 앞으로 뛰어버리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R값이 있는 점프대에서 점프를 안전하게 재밌게 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베이직 점프와 바니업 점프를 비교해서 한번 잘 보셨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뭐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다르고 뛰는 뉘앙스도 다르고 점프가 뛰어지는 느낌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곳에서 연습을 하시면 좋냐면 베이직을 뛰어도 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바니업 점프를 이용해서 뛰어도 조금 안정적인, 요 R값이 너무 세지 않고 점프의 스케일이 너무 크지 않은 곳에서 차근차근 연습해 보시면 좋고, 바니업을 못 하시는 분이 당연히 점프대에서 바니업 점프를 연습해 보는 거는 좋지 않겠죠. 그라운드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바니업의 뉘앙스는 아시는 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라운드에서 바니업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더 쉽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라운드에서 바니업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느낌을 아시는 분이 하시는 게 좋고, 해당되는 점프대에서 먼저 베이직 점프로 몇 차례 뛰면서 몸을 푸신 다음에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바니업 점프와 베이직 점프, 우리가 그라운드에서 먼저 한다면 베이직 점프는 약간 호핑의 개념이죠, 그죠? 자전거를 수직으로 밟아서 수직으로 뛰는 거. 바니업은 무게중심의 이동으로 앞바퀴를 먼저 매뉴얼을 통해서 들고 무게중심을 위와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뒷바퀴가 쫓아오게 뛰는 이제 점프를 바니업 점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다른 부분이 이 도약하는 부분이에요. 자전거를 어떻게 띄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요 키커를 올라가면서 우리가 매뉴얼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매뉴얼이라 하면 앞바퀴를 먼저 밀어 올리는, 자전거를 한번 구르는 듯하게 앞바퀴를 밀어 올려서 뒷바퀴가 립을 끝까지 벗어날 때까지 유지를 하고 있게, 이렇게 뛰는 먼저 매뉴얼 연습을 하셔야 되고, 속도를 조금 점프를 하는 속도보다 속도를 조금 낮추시고 이렇게 매뉴얼을 연습해 보셔야 되는데, 매뉴얼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우리가 그라운드에서 할 때는 엉덩이가 뒷바퀴까지 이동을 하면서 쫙 이렇게 하죠. 근데 점프대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매뉴얼을 할 때 느낌이 어떤 정도의 느낌이냐면, 이 점프대가 갖고 있는 이 경사와 내 발바닥이 갖고 있는 이 각도가 맞아지는 느낌으로 해서 뒤꿈치가 조금 뒤로 떨어지면서 자전거를 밀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기본 점프대가 갖고 있는 점프의 높이보다 더 높이 뛸 거면 자전거를 더 뒤로 말아 올려도 되는데, 그거는 베이직한 바니업 점프가 잘 됐을 때 더 뒤집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 각도에 맞춰서 앞바퀴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도약하는 거 잘 보셨죠? 첫 번째 점프대에서 매뉴얼을 해서 앞바퀴를 밀어 올리는 연습을 하셨으면 이제 도약을 하셔야 되는데, 그라운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니업을 할 때 뒷바퀴를 띄우기 위해서 다리로 자전거를 끌어올리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라운드에서도 라이더의 무게중심의 이동에 따라서 뒷바퀴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바니업이 조금 더 정확한 바니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점프대에서도 특히 마찬가지예요. 키커가 우리가 점프대에 들어섰을 때 키커가 만들어주는 도약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지, 내가 인위적으로 다리를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채 올려서 점프가 되도록 하는 거는 좋지 않고, 특히 이 키커가 나를 탁 밀어 올릴 때 내가 자전거로 채 올려버리면 갑자기 무게중심이 앞으로 확 넘어가면서 뒷바퀴가 앞으로 오니까 전복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점프를 연습하실 때 중요한 거는 점프가 되든 안 되든 없으니까 무게중심의 이동을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점프를 높게 뛰거나 점프를 하고 싶어서 뒷바퀴를 채 올리는 동작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리 채 올리는 거 보셨죠? 네, 이렇게 채 올리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스케일이 커지면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점프가 퍼포먼스가 많이 죽어요. 우리가 점프대를 끝까지 활용해서 최대한 이 진행되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요 관성을 이용해서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인위적인 동작이 들어가 버리니까 퍼포먼스도 많이 약해지고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훅 뛰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도약을 할 때 우리가 매뉴얼을 하잖아요. 매뉴얼을 할 때 땅에서도 마찬가지, 그라운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매뉴얼을 상체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팔을 뻗으면서 자전거를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힘은 다 하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체가 움직이는 동작을 팔이 따라가 줄 필요는 있지만 팔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에 중심을 두시고 다리의 움직임으로 매뉴얼과 도약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제가 자전거 타는 거 잘 보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베이직 점프, 바니업 점프, 레이싱 점프, 그다음에 뭐 뱅크턴, 펌핑, 롤링 이런 거를 몸에서 자연스럽게 되도록 연습을 하시면 정말 다양한 기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점프되지만 베이직으로도 뛰어보고 바니업으로도 뛰어보고 다양한 느낌을 내면서 재미있게 이제 라이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바니업과 같은 형태의 점프를 왜 꼭 해야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베이직 점프를 뛰는 형태의
이런 그냥 일자로 쫙 펴져 있는 점프대 있죠. 립이 없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지 않은 그런 점프대는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올라갔을 때 점프가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립 형태로 되어 있는 점프대는 가다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 쪽으로 오게끔. 그래서 가장을 하면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뒤로 누워져 있는 느낌이 나죠. 그런 거는 뭐냐면 내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를 보내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무시하고 일자로 그냥 떼버리면 점프대는 나를 뒤로 밀라고 하고, 나는 관성에서 앞으로 날아가려고 하니까 뒷바퀴와 이 점프대가 충돌을 하면서 뒤집어지는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험하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점프대에서는 가급적이면 반유업 형태. 반유업 형태라는 건 어떻게 해요? 자전거를 내가 살짝 뒤로 한번 당겨 올리는 거죠. 그러면 지면이 나한테 주는 방향과 내가 움직이는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점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뒤로 한번 당겨졌다가 올라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반유업과 같은 형태의 점프대를 익혀서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속도에서 같은 점프대에 반유업과 같은 점프를 하면 상대적으로 거리는 좀 짧아질 수 있는데 높이는 높아질 수 있어요. 점프의 높이. 그러면 우리가 점프의 높이가 높아지고 날아가는 거리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내가 좀 뾰족한 형태의 점프대를 뛴다라든지 갭 점프인데 내가 랜딩면을 맞춰서 뛰어야 될 때, 내가 진행하는 속도가 좀 빠른데 너무 멀리 날아가 버리면 랜딩면을 넘어서 모글을 연속적으로 뛸 때는 내가 정말 모글의 오르막까지 이렇게 날아가는 형태가 돼버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날아가는 거리를 높이로 좀 전환시켜 주면서 이런 높이나 거리를 내가 자유자재로 좀 맞출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면 어색하겠죠?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요. 네, 뭐냐면 리에트에서 나온 1.0 팬체라 1.0 저지예요. 그래서 이게 트레일 라인으로 나왔고, XC 분들 중에서 XC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쫄쫄이 입고 쉽지 않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옷인데, 이렇게 올마운틴이나 이런 다운힐을 타시는데도 동네에서 가볍게 연습하시거나 동네 트레일에서 연습하실 때는 입기가 너무 좋아요. 특히 바지 같은 경우는 속바지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쪽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 너무 가볍고 시원하니까 한번 꼭 입어보세요.